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이번 주에는 시위 문화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미 최장기간 최대 인원이 참석해서 평화적으로 시위 문화를 만들어낸 촛불 집회.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냈고 문화적 어떤 전통을 만들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최근에 만여 명의 여성들만 모인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여러모로 좀 상징적이다. 네. 혹은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일상적인 시위 주제가 눈에 띕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대 누드 몰카 그 필립 영상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요. 그걸 관련해 가지고 여성이 이제 그걸 했다니까 즉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속까지 이루어지니까 결국엔 편파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 주장을 하면서 무엇보다 어떤 단체가 뭐 주장해 가지고 그 멤버들만 구성이 돼서 시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전국에 걸쳐 가지고 뭐 버스 타고 오시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일 의제에 관련돼서 시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이권보다는 좀 넓은 범위 내에서 맞아요. 몰카가 유통하고 그렇게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인 것이거나 어떤 노동, 사회적인 어떤 주제보다는 아무래도 일상적인 어떤 젠더 문제까지도 같다라는 점, 자발적이고 네트워크가 됐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먼저 카페 만들어서 우리 모여서 시위합시다라고 얘기가 딱 시작된 지 열흘 만에 그렇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도 벌이고 이런 걸 보면 진짜 굉장히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 시위도 보면은 마스크, 뭐 모자 이런 걸로 가리고 손팻말 들고 뭔가 이제 평화로우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어필하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시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시위 문화가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일상적인 어떤 주제로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지만 문화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스크라든지 뭐 피켓도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면이나 마스크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디자인을 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위 같은 경우에는 좀 격화된 시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엄혹한 그런 독재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사실 시위하는 학생들 데려다가 뭐 고문하고 심지어 뭐 치사시키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위 문화가 극렬하고 좀 과격한 점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결국 그것을 억압하는 체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시위하시는 분들도 이제 과격한 수단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염병이라든지 뭐 투석전, 뭐 심지어 최루탄이 발사되고 심지어 지금은 사라졌지만 백골단이 등장해가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과격성에서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좀 확대가 되면서 문화적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 주축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자발성, 민주주의의 정신들이 이제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경찰이 일단 대응을 자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물론 화염병도 던지고 했지만 경찰이 이렇게 무섭게 진압을 하고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광주민주항쟁자 같은 경우에도 이 처음에 이제 뭐 시민들이 그렇게 뭐 무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진압군들이 와가지고 살상을 하고 끌려가기 때문이죠. 이러니까 무장을 할 수밖에 사실 뭐 없죠. 2015년에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물대포를 쏘고요. 또 과격하게 진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수단을 이제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쪽에서 이제 뭐 몽둥이라든지 이제 파이프를 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 과격한 시위 자체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부나 이제 정권 자체의 성격들이 이제 변화되고 정권 교체 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뭐 경찰에서 이제는 최루탄을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사실 일인데. 최루탄 같은 경우 지금 대학생들은 최루탄을 모릅니다. 맞아요. 선배나 예비역이나 이제 모르고 그만큼 평화적인 어떤 시위가 정착이 됐고 그 중심에는 저는 촛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들어섰을 때 광우병 쇠고기 이제 그런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문화적인 속성이 많이 강해서 촛불 문화제라고 했었어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격한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은 87년도에. 네, 87년도 이제 6월 항쟁 즈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촛불 문화제는 인류 역사상 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줬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 동아시아만 봐도 이렇게 자유롭게 촛불 문화제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솔직히 결국, 말해서 네. 저는 시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시위 문화인가를 알 수 있는 게 태극기 집회는 좀 안 그렇지만 그 촛불과 관련돼 있는 이런 집회들은 보면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집회도 보면 네. 정말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노래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V4 벤테타에 나오는 가면인데 네.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가이 포크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쓴 어떤 그 상징체인다고 하는데 무슨 이제 그 제임스 왕과 의회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사실 과격하게 얘기하면 폭발을 시키고 테러범이었죠. 있어요. 네. 사후전에 이제 발각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피해 복수를 뜻하지만 이제 피해자이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상징으로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하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네. 피켓을 들고 나와서 항의 집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옛날과 좀 다른 것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의사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조직을 해서 시위에 나온다. 이런 게 가능한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품이나 문화, 음악 이런 음악 것도 같은 경우도 예전과는 민중가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그렇죠. 이제 저는 신해철 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민중가요에서는 따로 있었고요. 예. 또 노래도 이제 한정되어 있었는데 뭐 이후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됐고요. 또 가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영애 선생도 샤키포를 불러야 된다라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 참여하는 가수들이나 장르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재 공연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바뀐 시위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 노래가 이 2대에선 불렸잖아요. 네. 다시 만난 세계.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방탄소년단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흑수저들을 대변하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예.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 촛불 시위 현장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중적으로 결국 결합돼가는 방식으로 이 시위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시위는 예전에는 시위에 참여하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의 목숨을 내놓기도 각오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저는 축제, 문화로서 시위 문화가 이제 정착되는 형태로 페스티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이미 용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가 그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 문화적 성격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위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온라인 시위는 거의 놀이처럼 정말 온라인 안에서는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익명, 아까 이제 가면을 쓰셨는데 좀 가슴이 아팠는데 가면을 쓴 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어떤 개인적인 보복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가면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을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익명성 속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패러디가 또 의사표현으로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젊은 층 혹은 시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위도 문화적 성격으로서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위 문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옛날에는요, 우리 때 같은 경우 그렇지만 뭐 이제 전노협이라든지 뭐 한총련이라든지 전대협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자기와 물론 이제 공통적인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재기발랄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그 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누려야 될 권리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